가장 먼저 이제 종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부터 따져보도록 할 텐데 보통 종아리가 시리고 저려도 병원에 바로 가기보다는 이러한저런 민간 지식에 의존하곤 하잖아요. 오해와 진실로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봅니다. 네, 종아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 종아리가 저리면 뇌졸중이 올 거라는 위험 신호다. 박규리 씨 너무 무섭지 않아요? 저 옵니다. 사실 그 혈액 순환이라는 게 뇌로 가고 심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위쪽에 이렇게 잘 안 되고 나면은 언젠가는 저는 뇌졸중이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뇌하고 다리는 너무 먼데 교수님 정답이 뭘까요? 네, 바로 정답은 오예요? 네. 보통 우리가 종아리가 저린다라고 하시면 그게 근육, 신경, 혈관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특히 종아리가 저리면서 감각이 무뎌지고 갑자기 발생하고 또 힘이 떨어진다. 이렇게 네. 되면 뇌졸중의 어떤 전부 증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저린 분들도 뭔가 다른 증상이 동반이 되는데 느닷없이 생겼고 양쪽이 아니고 한쪽이 생겼다 이러면 이거 뇌졸중 때문에 머리의 문제 때문에 먼 종아리가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오해와 진실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기에는 혈액순환 개선제를 먹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떨까요? 박규리 씨는? 이것도 옵니다. 네, 뭐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거니까 개선제를 먹으면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네, 그럼 뭐 오죠. 네. 정민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답은 X입니다. 아니에요? 연세가 드시면은 뭐 영양제뿐만 아니라 혈액순환 개선제를 굉장히 잘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약간의 이제 오래 앉아 있으시고 이러시는 직업군에서 드시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혈액순환 개선제들이 보통은 약이 좀 과하면 이제 인위적으로 혈액을 돌리기 때문에 몸에 힘이 떨어지는 상태에서도 혈액을 빨리 돌려서 보통 앉아서 생활하는 분들은 어지럽거나 힘이 너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움직이시는 분들은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두통이 생기거나 이런 부종이 심해지는 등 약의 용량에 따른 부작용이 좀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원인이 되는 다른 질환에 더해서 그 약을 먹었을 때 이런 부작용이 더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그냥 혈액순환제를 먹으면 만병통치가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참 곤란하겠고요. 병원을 찾아서 제가 이 정도의 용량으로 그런 것들을 좀 먹어도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그 약을 먹고 나서 조금 경과를 보면서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임의로 먹다가 병 키우면 안 되겠고요. 그다음 오해와 진실 풀어볼까요? 사우나. 찜질방, 혈액순환을 돕는다. 이건 뭐. 네. 뭐 이것도 오죠. 그러니까요. 네, 저도. 그 혈관이 네. 확장이 되면은 사실 이렇게 혈관이 잘 도는 거잖아요. 혈관이 확장되면 피가 잘 도는 건 당연한 그러니까. 거니까 저는 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목욕탕 갔다 오면 얼굴이 벌거적죠. 맞으시잖아요. 이게 피가 잘 돈다는 증거 아닙니까, 교수님? 네, 그런 경우가 있지요. 네. 네, 근데 답은 X입니다. 답은 또 X예요. 네. 우리가 이제 여름날에 땀이 많이 나고 많이 움직였을 때 뇌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는 거 기억하시죠? 이런 인위적으로 혈관을 막 넓혀주면은요. 그리고 더운 곳에서 넓혀주게 되면 땀이 나서 혈액 부족해지는 것도 있고 또 너무 빠르게 돌면서 오히려 더 막힐 수 있는 확률을 좀 더 높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특히 주의하실 게 필요하겠고 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음주 후에 회식을 하고 혼자 사우나에 들어가셨다가 사실은 뇌혈관 질환, 고혈압이 있었던 분이었는데요. 막히고 터지고 하셔서 급사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또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같은 거를 투약하시는 경우 특히 인슐린이 급속히 흡수되면서 저혈당에 빠지게 할 수도 있고요. 고혈압만 걱정하시는데 혈압이 좀 낮고 근육이 없는 분들은 들어가셨을 때 오히려 혈압이 떨어지면서 숨차고 심장에 문제가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별히 어떤 질환으로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은 쉽사리 그런데 들어가셔서 오래 계시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삼가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오해와 진실도 살펴볼게요. 네. 종아리가 아플 때는 냉파스가 좋다? 종아리가 아프면 파스들 많이 붙이시는데 어떨까요? 이거는 무조건 X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따뜻해야지 순환이 잘 되지 이게 차가운데 순환이 잘 된다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 그래서 이거는 확실합니다. X. 네. 정답은요? 김 교수님은? X? 그럼 온파스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교수님?
온파스는 세모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온파스도 세모?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예. 우리가 이제 온파스, 쿨파스라고 보통 많이 네.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육이 초기에 이제 손상을 받았거나 신경이 어떤 손상 받았을 때, 예를 들면 운동하시다가 좀 접질렸거나 이럴 때는 하루 이틀 정도는 아주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신경이 압박이 돼서 생기는 통증은요, 되게 만성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것은 온파스가 도움이 되는데, 왜 세모냐면 온파스에는 두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소염 진통제하고 캡사이신이라고 해서 캡사이신 아주 좀 따뜻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소염 진통제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종아리가 아플 때 그 통증을 느끼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함으로써 통증 효과를 냅니다. 그러니까 효과는 있죠. 하지만은 온파스라고 하는 그 캡사이신은 근육이나 피부를 강하게 자극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경 전달, 통증이 있다는 신경 전달을 잊어먹게 하는 겁니다. 즉 뇌를 속이는 거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은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된다. 다만 이제 온파스가 도움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2, 3일 정도 쓰면서 이 종아리 아픈 거나 이런 것들이 호전이 된다면은 큰 병원에 안 가셔도 됩니다. 다만 일주일 이상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전문의를 찾아서 처방을 좀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순 근육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맞아요.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시고요.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하반신보다는 상반신 저림이 더 위험하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건 옵니다. 아, 왜냐하면 사실 상반신에는 심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뇌도 심장이 있고. 저리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하반신 저림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는 상반신이다.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 교수님 어떤가요? 일리는 있지만은 정답은 틀렸어요? 정답이 틀렸어요. 네. 그것은 이제 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무엇 때문에 이 저림 증상이 생겼는지, 그리고 두 번째 어느 정도 심한 정도인지를 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저림 증상이 혈관 질환, 즉 뇌졸중 또는 여러 혈관 질환으로 온 것인지, 아니면은 척추관 협착증과 같은 척추 질환으로 온 것인지, 이거에 대한 감별 진단이 더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심한 정도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척추관 협착증이 나타나는 다리 저림이 있다. 근데 그와 동반돼서 감각이 마비가 오거나 또는 근력의 마비가 오는 그런 신경마비 증상이 있으면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 치료를 하여도 후유증이 많이 남거나 치료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한 정도일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의 찾아가셔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